2025년 5월 14일 오전 11시 30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순간이 한국 안보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태원 대위입니다. 그날 저와 제 팀원 14명은 판문점 경비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대테러 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원들로 평소에도 북한군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북한 측 경비병들도 평소처럼 자신들의 구역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45분 제 무전기에서 갑자기 긴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감시 초소에서 보내온 긴급 보고였습니다. 대위님, 북측 경비병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군사분계선 근처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쌍안경을 들어 북측 구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북한 경비병 약 20여 명이 일렬로 늘어서서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팀원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무장 상태로 대기. 북측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고 마침내 군사분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내 우리 측 영역으로 무단 월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무력 도발 행위였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온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즉각 관광객 대피 명령을 내렸고 팀원 4명을 배정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동시에 저는 상급부대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부 여기 판문점입니다. 북한 경비병 약 20명이 군사분계선을 무단 월선했습니다. 현재 공동경비구역 내로 진입 중입니다.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부에서는 즉시 대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 대위 상황을 주시하되 먼저 발포하지 마라.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군 측과 협의 중이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외교적 문제라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북한군이 무단으로 월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대기. 하지만 언제든 교전 준비를 갖춰라. 북한 경비병들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AK-47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계획된 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사전에 계획된 무력 시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오를 불과 3분 앞둔 시각, 북한 경비병들이 우리로부터 불과 50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들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북측 경비병들은 즉각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복귀하라.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소총을 들어 조준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본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 대위, 미군 측에서 헬기를 출동시킨다고 한다. 잠시만 대기하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 시간이면 북한군이 이미 우리 진지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본부, 여기 강태원 대위입니다. 현재 상황은 일각을 다툽니다. 미군 헬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본부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이 왔습니다. 승인한다. 하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라.
저는 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CNN 서울 지국의 카메라가 멀리서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증명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작전 개시. 목표는 북한 경비병 전원 무력화. 사살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제압하고 구금하는 것이다. 오후 정오 정각,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1십.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우리에게는 훈련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우리 진지로부터 30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저는 팀원들에게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전원 준비됐나? 10명의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해온 팀이었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작전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북한 경비병 한 명이 갑자기 소총을 공중으로 발사했습니다. 탕! 총성이 판문점의 고요를 깼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전원 진압 작전 개시. 제 명령과 동시에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3개조로 나뉘어 북한 경비병들을 포위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1조는 정면에서, 이준혁 중위가 이끄는 2조는 좌측에서, 그리고 최성민 상사가 이끄는 3조는 우측에서 접근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수백 번 반복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은 우리의 포위망을 알아차리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북측 경비병들은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하지만 북한 경비병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이다. 남조선 괴뢰군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북한 경비병 몇 명이 다시 총을 들어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즉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 최루탄과 섬광탄 투척. 팀원들이 신속하게 최루탄과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펑, 펑, 펑. 연이은 폭발음과 함께 흰 연기가 북한 경비병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고 섬광탄의 강렬한 빛에 시야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입이라고 외치며 가장 먼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뒤를 이어 팀원들이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북한 경비병이 저를 향해 총을 겨눴지만 저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제 오른손이 그의 소총을 쳐내고 왼손으로 그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준혁 중위는 2명의 북한 경비병을 동시에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전사에서도 손꼽히는 격투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경비병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이중위는 그를 가볍게 제치고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이중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성민 상사는 3조 팀원들과 함께 북한 경비병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최 상사의 팀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최 상사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특전사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판단력은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 믿을만했습니다. 전투는 불과 3분 만에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20명의 북한 경비병 중 이미 15명이 제압당했고 나머지 5명도 포위당한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북한 경비병들의 눈빛에서 공포가 읽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경비병 지휘관이 갑자기 품속에서 수류탄을 꺼내든 것입니다. 모두 물러서라. 안 그러면 이걸 터뜨린다.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팀원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수류탄이 터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경비병들도 모두 다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정하게. 자네도 죽고 싶지는 않을 거야.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중사다. 남조선 괴뢰군에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의 손가락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당기려는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제 오른발이 그의 손목을 강타했고 수류탄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동시에 제 왼손이 그의 목덜미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공중으로 튀어오른 수류탄은 이준혁 중위가 재빠르게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던졌습니다. 펑! 수류탄이 빈터에서 터졌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러진 북한 경비병 지휘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 그리고 무전기를 잡고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본부, 여기 강태원 대위입니다. 북한 경비병 20명 전원 제압 완료. 우리 측 인명피해 없음. 작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본부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미군 헬기의 굉음이 들렸습니다. 2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판문점 상공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미군 헬기 조종사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한국군,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가?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CNN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전사가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북한 경비병 20명을 제압한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군 헬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요. 이것은 전 세계에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눈빛만큼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진정한 실력이었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직후 저는 팀원들에게 포로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경비병 20명은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한쪽에 앉혀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상태였습니다. 불과 4분 50초 만에 자신들이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실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장에는 이미 군 헌병대와 보안요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포로들을 인계받았습니다. 저는 헌병대장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비병 20명 전원 생포했습니다. 우리 측 인명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북한 측 경비병 3명이 제압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헌병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5분도 안 걸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4분 50초였습니다. 바로 그때 미군 측 연락관인 존슨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대위, 우리는 지원하러 왔는데 이미 모든 게 끝나 있더군요. 놀라운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슨 대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항상 훈련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존슨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후 1시가 되자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경 북한 경비병 약 20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우리 측 지역으로 무단 월선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대응하여 불과 5분 이내에
모든 도발 병력을 무력화하고 생포했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군의 지원은 없었습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군 측에서 헬기 지원을 제안했으나 우리 군이 이미 상황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순수하게 대한민국 특전사의 독자적 작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 측의 의도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대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군의 실력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CNN은 이 사건을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북한군 도발 5분 만에 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메인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무단 월선 도발은 한국 특전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과 5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번 작전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독립적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로이터 통신도 즉각 보도에 나섰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압도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작전의 전 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한국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10명의 대테러팀이 20명의 북한 경비병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도 채 안 됐다. 이는 특수부대 작전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살상 무기를 우선 사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제압에 성공한 점이 주목받고 있대. 일본 NHK는 저녁 메인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이번 작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이 더 이상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튜디오의 앵커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실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나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작전 상황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이 보도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준혁 중위가 말했습니다. 대위님,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최성민 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우리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은 이 굴욕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반응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과연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11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이 우리의 평화적 경비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무력으로 대응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북한은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발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CNN이 촬영한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북한 경비병들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 공중에 발포하는 장면, 그리고 수류탄으로 위협하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도발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고 오히려 한국군의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 적절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의 능력과 판단력을 신뢰합니다. 영국 외무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무단 월선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국군의 신속한 대응이 더 큰 충돌을 막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절제된 대응에 감사를 표합니다. 비살상 무기를 우선 사용한 것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들이 재생되었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월선하는 순간, 총성이 울리던 순간, 수류탄을 막아내던 순간,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한 것일까?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조는 한국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새로운 위상, 독립적 작전 수행 능력 입증, 특수부대 작전의 교과서.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5월 16일 국방부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와 팀원들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국방부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전투는 익숙했지만 이런 공개석상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4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북한군 도발 사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을 지휘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강태원 대위와 작전에 참가한 팀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장관이 저를 가리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한 훈련입니다. 우리 특전사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연간 300일 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입니다. 강태원 대위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셋째, 팀워크입니다. 10명의 대테러 팀원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강 대위님께 질문드립니다. 미군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대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일각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안전도 걱정되었고 북한군이 더 깊이 진입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전 중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북한 경비병 지휘관이 수류탄을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반복한 훈련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혁 중위가 공중으로 튄 수류탄을 재빨리 처리해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이중위를 바라봤고 그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필요할 때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미군 측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대위,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당신들이 이렇게 빠르게 상황을 종료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우리는 그저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군을 더 신뢰하고 존중해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특별 오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와 팀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한 채 청와대에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그저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작전 수행 과정, 판단의 근거, 팀워크의 비결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사실 그 순간 저는 두려웠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팀원들이 다치거나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팀원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훈련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대위,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헌신적인 군인들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방송사들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판문점의 5분, 한국군이 보여준 새로운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작전을 분석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신속성과 정확성의 조화입니다. 10명의 특전사 요원이 20명의 적을 제압하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것을 5분 안에 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비살상 무기를 우선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법을 준수하면서도 완벽한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의 성숙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스튜디오의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전문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판문점 5분의 기적, 대한민국 특전사, 자주국방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자랑스럽다. 이게 우리 군대의 실력이었구나. 미국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해냈다는 게 감동적이다. 강태원 대위님과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영상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 우리 그린베레들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국의 SAS 출신 전문가는 트위터에 한국 707부대의 작전은 교과서적이었다. 완벽한 팀워크와 신속한 실행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분석가도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팀원들과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최성민 상사가 말했습니다. 대위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지. 너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준혁 중위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를 위하여. 우리는 일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위하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국제 정세도 복잡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5월 17일 오전, 저는 갑작스럽게 용산 국방부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과 미 국방부에서 파견된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국방부 차관이 주재했습니다. 강 대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작전에 대한 사후 평가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군 부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위, 당신의 작전 수행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부사령관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작전 당시 당신은 우리의 헬기 지원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이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입니다.
판문점은 유엔군 사령부에 관할 구역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독단적 행동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독단적 행동이라고요? 저는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사령관님, 그 당시 상황은 일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강 대위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의 문제점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와 사전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날 북한군이 침범한 곳은 우리의 영토였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헬기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렸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군 부사령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 대위, 당신의 애국심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견고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동맹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권과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국방부 차관과 마주쳤습니다.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대위 수고했네. 자네가 한 일은 옳았어.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국제관계는 복잡하지.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야. 그들의 체면도 생각해야 해. 저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차관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지. 자네가 너무 잘해서 말이야. 그날 오후 저는 부대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준혁 중위가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지켰는데 왜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까? 최성민 상사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미군 지원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관광객들이 인질로 잡혔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우리는 군인이야. 정치적인 문제는 위에서 처리할 거야.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인 5월 1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논평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행동, 동맹에 균열 가져올 수 있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판문점 사건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미군과의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일방적 행동은 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행동,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제목으로 한국군의 행동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킨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의 판문점 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으며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지만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1차적 책임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우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명을 보며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국방부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놀랐어요. 그들이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70년 전의 나라로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도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군의 독립적 작전 능력, 동맹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군의 성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다. 이들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한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북한군을 제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것,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용산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합참의장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의장실에 들어서자 의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 대위 고생이 많았네. 자네 때문에 위에서 좀 시끄러웠지만 자네가 한 일은 옳았네.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거든.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지. 의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야. 하지만 동맹이라는 게 항상 수직적일 수는 없어. 이제 우리는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해. 자네가 판문점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정한 동맹 아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의장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 대위, 자네는 역사를 만들었네. 앞으로 우리 군은 자네가 보여준 길을 따라갈 거야. 자주국방,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자네는 그 첫 발을 내디뎠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의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당연한 임무를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 저는 의장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할 것이고 견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서야 하니까요.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니까요. 5월 20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판문점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우려한다. 관련국들은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방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했는데 우리의 대응을 문제 삼다니 말입니다. 중국의 입장 표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중국 환구시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군의 과잉 대응, 한반도 평화의 역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의 월선은 우발적 사고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며 상황을 확대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다. 한국은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해야 한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20명의 무장 병력이 월선한 것을 우발적 사고라고 부르다니 말입니다. 베이징에서는 더 노골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군부의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안보 질서를 위협한다. 우리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적 독립성 증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국방부 정보당국은 중국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사건은 한국군이 미군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중국은 이것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까봐 걱정하는 동시에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딜레마죠. 저는 이런 보고들을 들으며 국제 정치의 복잡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무시당하고 강해지면 견제당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면 자주성이 없다고 비난받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비난받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5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사건을 안보리에 상정한 것입니다. 북한 대표는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이 우리의 평화적 경비 활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우리 군인들을 납치했다.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전쟁 행위다. 국제사회는 남조선의 도발을 규탄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안보리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대응했을 뿐입니다. 모든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CNN이 촬영한 영상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한군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공중에 발포했으며 수류탄으로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한국의 설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이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무력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다. 러시아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의 대응을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했습니다. 비살상 무기를 우선 사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했고 국제법을 준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영국, 프랑스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결국 어떤 결의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국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지켰는데 왜 중국 눈치를 봐야 하나? 북한이 먼저 도발했는데 우리가 왜 비난받아야 하나? 이게 말이 되나?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국회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이 한 일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중국이든 누구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이런 뉴스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준혁 중위가 말했습니다. 대위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비난받아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나머지는 위에서 처리할 거야. 하지만 최성민 상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문제아 취급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맞지 않지.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약소국의 슬픔이랄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강대국들 눈에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지. 그날 밤 저는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독립적인 나라일까?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일까? 군사적으로는 강해졌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강대국들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과 영토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기대한다. 이것은 부드러운 표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계속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판문점 사건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만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들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5월 26일 상황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가 판문점 사건에 대한 심층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것입니다. 판문점의 5분 한국군 특수부대의 완벽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이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화면에는 CNN이 촬영한 작전 영상이 프레임 단위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BBC는 영국 SAS 출신 군사 전문가를 초청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 작전은 완벽합니다. 첫째, 포위망 구축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3개조로 나뉜 팀이 동시에 움직여 적의 퇴로를 차단했죠. 둘째, 비살상 무기를 우선 사용해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셋째, 수류탄 위협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제가 SAS에서 20년간 근무했지만 이보다 완벽한 작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BBC 앵커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일부 국가들은 한국군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절제된 대응이었죠. 20명의 무장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위험에 처했고 한 명은 수류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살이 아닌 생포를 선택한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만약 영국군이나 미군이었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군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군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 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의 군사적 독립,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국제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군의 역할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장관님, 판문점 사건에서 한국군이 우리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것은 우리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70년 넘게 한국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맹의 성공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보호해야 할 약소국으로 볼 게 아니라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청문회장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판문점 작전은 한국군의 능력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도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청문회 내용은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CNN은 미 국방부 한국군의 독립적 작전 능력 공식 인정이라는 속보를 냈습니다. 로이터는 한미동맹 새로운 단계 진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9일 중국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려는 노력을 이해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평화가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전의 노골적인 비판과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군사적 독립성 증가가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미군에 덜 의존하게 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능력을 인정했고 중국은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판문점에서의 그 5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6월 1일 국방부는 특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은 새로운 작전 교리를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토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1차적 대응 책임을 집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군과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방침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없습니까?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 우리 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팀원들과 함께 작은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준혁 중위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최성민 상사도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날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야.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의 승리지.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 국제군사학계에서도 판문점 작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는 이 작전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작전이 세계 군사교육의 모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6월 3일, 저는 다시 국방부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표창 수여식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와 팀원들에게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북한군을 제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고 우리 군의 능력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훈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 대위님, 이제 뒤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잘못되면 팀원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팀원들을 믿었고 우리의 훈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공했고 그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판문점에서 우리가 비살상 무기를 우선 사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힘은 이때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10일 판문점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그날과 똑같은 오전 11시 30분,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예전보다 더 많았고 그들은 한국군 경비병들을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강태원 대위시죠? 제 아들이 웨스트포인트에서 당신의 작전을 배우고 있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관광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팀원들은 역사를 만들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곳에서 벌어진 그 긴박했던 5분을 말입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는 새로운 기념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이곳에서 대한민국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은 북한군의 무단 월선 도발을 5분 만에 진압하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였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국방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장관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판문점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 땅과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특수부대의 규모와 역량을 대폭 강화합니다. 판문점에서 증명된 우리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둘째, 독자적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어떤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우리 안보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격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이 됩니다. 미국도 이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도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주요 방송사들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판문점 이후 달라진 한국군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간의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저도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강대위님, 한 달 전 그날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됐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앵커는 다시 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군은 여러분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는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군은 강합니다. 방송 후 소셜미디어에는 감동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6월 15일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이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국방부 정보당국은 이를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능력을 재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사건이 그들에게 강한 경고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태도도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서로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을 묵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국도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방문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후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군과 더 긴밀히 협력하되 한국군의 독자성과 주도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국내 여론도 뜨거웠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98%가 판문점 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95%가 자주국방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판문점 사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당당하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수만 명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6월 25일 국회에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 강화에 관한 결의였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정부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이 말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판문점에서 내린 그 결정이 이렇게 큰 물결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날을 돌이켜봤습니다. 이준혁 중위가 말했습니다. 대위님, 우리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최성민 상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해냈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지. 이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짊어지게 됐어.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해. 우리 힘으로 말이야. 팀원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7월 1일 국방부는 새로운 부대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신속대응 사령부라는 이름의 이 부대는 판문점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대의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취임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판문점에서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강의 부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침략은 단호히 물리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판문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석양이 군사분계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은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태극기 배지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제 가슴에 달고 다닌 이 작은 배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자긍심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판문점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목소리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의 외침을 말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 강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지켜내겠다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다고,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